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인 평가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이제 미등록 충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합격선이 어디다 하는 것을 대학에서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평균치가 이 정도다, 그 정도의 등급이 나오게 되면 지원 가능 정도로 이제 판단할 뿐이지 마지막 합격선이 어디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이제 가끔 아주 낮은 학생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논술에서 예전에 서강대가 이제 4등급 넘어간 학생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논술을 잘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논술을 잘 써서 붙었는데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서강대 이상으로요. 근데 본인의 강점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간혹 적성에서도 한 6등급, 7등급인 아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적성의 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내신이 몇 등급인 애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 능력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냥 평균치가 이 정도다 하는 거는 아, 이 정도니까 우리 아이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기준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등급이 높은 게 유리하지만 등급이 낮더라도 적성이 아주 강한 게 있으면 이 낮은 등급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등급이 낮아도 희망은 있는 거네요. 희망은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대신 수능을 엄청나게 잘 봐야 됩니다. 수능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라 얘기하지만 저희는 최고학력 기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저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입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우선 선발의 기준이 70%를 먼저 선발합니다. 근데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가 모두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많이 높인 대학 중에 하나가 건국대학교거든요. 건국대학교가 4개 영역에 그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우수한 걸 합했을 때 4등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높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 어디를 지원하든지 끝까지 수능에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가 그래도 아직까지 중요하네요. 예. 네. 이 자리에 고3 부모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고 사정이 다 다르시고 그만큼 질문도 다양하실 것 같은데 직접 좀 여쭤보시죠. 네, 어느 분께 마이크를 먼저 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긴 하는데, 수시 일반 전형은 논술과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그 등급을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 성적은 크게 미미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미미하게 반영이 되는 건지, 논술 전형에서의 그 정확한 채점 기준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술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선발에서는 되게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20 내지 30%를 반영하고 논술을 70 내지 80%를 반영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자격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자격 기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20 내지 30%를 반영하게 되면 학생부의 반영 방법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강대학에서 4등급이라든지 외국어 대학에서 5등급 학생들도 합격이 됐다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선발로 넘어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좀 낮게 되죠. 예를 들어서 2등급짜리 2개 영역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학생부가 이제 거기에서는 50% 논술이 50%를 반영하게 되면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논술의 이제 평가 기준은 최근에 이제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답의 방향성들을 분명히 가진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 논술에서 전형적인 문제가 1번 문제는 요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을 이해했냐 못했냐를 분명히 평가할 수 있고요. 2번 문제는 입장과 관점과 태도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답의 방향성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종합적인 견해를 쓰도록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순수하게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 역량을 테스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 조건 속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문제에 드러나 있는 조건들이 바로 채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